얼마 전 구독자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을 만나며 놀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채널에 명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와 같이 걸으며 어떤 일을 하세요라는 공통적인 질문부터 그래서 얼마나 버시나요처럼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질문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건축가이자 조경가입니다. 하지만 건물이나 공원을 설계하진 않는데요. 제가 하는 일은 건축과 조경의 지식을 활용해서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연구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지식을 기업들에게 판매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연구한 결과를 채널의 영상처럼 가공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광스럽게도 아주 큰 회사들이나 권위 높은 기관과도 일을 해보며 정말 소중한 지식들을 만들기도 했고 일이 잘 됐던 경우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룹의 총수에게 결과물이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서로 필요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쑥스러운 말이지만 기업들은 제가 만드는 흔하지 않은 지식이 필요했고 저는 제 지식을 활용해 빛내줄 기업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기업들이 왜 제 지식이 필요한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역시 기술과 기능이었는데요. 즉 기술을 잘 만들고 기능이 잘 작동하고 여기에 우수한 품질과 AS가 더해지면 얼마든지 성공한 상품을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웬만한 기술로는 차별화조차 만들기 쉽지 않고 기술이 있다 해도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할지 막연함은 물론 만들어야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찾는 것부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소비자들의 선택과 행동마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적 생각과 달리 시장에선 기능이 자유로운 것보다 제한적인 것이 인기를 끌기도 하고 잘 만든 제품보다 오히려 못 만든 제품이 인기를 끄는 경우도 흔하고 정작 제품 본연의 기능이 아닌 패키징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소비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다 해도 정작 소비자들은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키워온 경쟁력은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고 그 너머에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뤄내야만 성공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소비자의 요구를 더 많이 조사해서 더 빠르게 반영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늘 해왔듯이 전문가를 데려와 세계 최초의 기술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다 해도 정작 소비자들은 불친절한 브랜드의 매장 앞에 줄을 서 있고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한다 해도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데요. 즉 이제는 시장이란 개념을 넘어 더 큰 그림을 보고 이해해야만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저는 그 큰 그림이 바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도시란 개념은 물리적 행정구역이 아닌 우리가 사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환경 여기에 경제와 사람의 관점까지 더해진 가장 상위의 생태계를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이해하는 건축가와 조경가의 지식이 분야 넘어 다른 기업들에게도 필요해진 것이고 우연히도 자동차와 제품을 건축과 이어내며 도시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 온 제가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들을 통해 얼마를 버는지 이런 지식들은 어디서 배운 것인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의 지식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에 감사하면서도 부끄럽지만 저는 절대 특별하거나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건축사도 없고 자격만 따지면 건축기사와 조경기사뿐인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운이 좋아 설계회사를 다닐 때 너무 좋은 소장님을 만난 덕분에 좋은 지식과 좋은 자세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가진 지식과 디자인 능력,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대부분 그 소장님께 배운 것입니다. 그 회사를 조금 더 오래 다녔다면 좋았겠지만 소장님께선 40대 후반이란 너무 젊은 나이에 과로로 돌아가시게 되셨고 저는 반강제로 독립해 물려받은 지식으로 연구를 하고 디자인을 하게 된 건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학과 동기이자 저희 팀 대표이자 또 편집자인 마비스와 함께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같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계약 내용을 공개할 순 없지만 선을 지키며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연구 용역의 경우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이 기본으로 필요하고 비용은 4천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아마도 기업 간 거래치고 그리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게는 충분히 감사하고 분에 넘치는 비용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결국 제가 만든 지식을 어떤 형식,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식을 기업과 이어주면 연구가 되는 것이고, 이 지식을 쉽게 즐기는 컨텐츠로 만들면 채널의 영상이 되는 것이죠. 혹은 이 지식을 현실에 구현해 낸다면 제 작품들처럼 작은 건축들로 태어나는 것인데요. 나아가 저의 다른 수익들까지 말씀드린다면 아주 가끔씩 리서치 회사들에서 전문가 인터뷰를 요청해 주시기도 하는데 이럴 땐 시간당 30만 원으로 2시간 정도 초청되기도 합니다. 보통 보안 때문에 사전 자료를 주시지도 않고 제가 준비할 것도 적은 일이라 현장에서 몇 시간만 집중하면 되고 서울 부산 왕복 차비까지 부담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채널에 앞서 말씀드린 제 작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하나하나의 디자인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유튜브 광고 수익은 가장 많이 받아봤을 때가 딱 한 번 월 100만 원을 조금 넘기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 크진 않지만 이 모든 것이 유튜브를 통해 얻게 된 기회이니 제 가치를 높게 봐주신 여러분과 기회를 주신 기업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채널의 시청자분들은 물론 제 주변 사람들도 제가 돈을 많이 버는지 아시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의 저를 만들어주신 소장님께선 조경 설계 분야에서 실력은 물론 진정성으로도 정말 유명하셨지만 돈 안 되는 길만 골라서 찾아가시는 걸로도 유명하셨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을 배운 저 역시 돈 버는 능력은 배우지 못했는데요. 배운 대로 말씀드리자면 설계자가 봐야 할 돈은 클라이언트의 예산과 수익이지 자신의 수익이 먼저가 될 순 없기 때문이죠. 물론 클라이언트도 돈을 벌고 설계자도 돈을 벌면 좋겠지만 그렇게 일을 하려면 해오던 일을 반복하는 방식이면 모를까 새로운 형태의 일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얻은 수익으로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어머니께 차 사드리기를 이룰 수 있을 만큼 과분한 수익도 얻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일인지는 밝힐 수 없지만 코로나가 극심하던 시기 팀이 예산 부족에 허덕이면서도 2주 안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을 2번이나 외면하고 같은 1,000만 원이지만 3개월 동안 팀의 전력을 투입해야 하는 일을 선택했는데요. 물론 첫 번째 일도 좋은 일이었지만 두 번째 일의 클라이언트에게 제가 더 필요하다 생각했고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일이었던 만큼 더 깊은 의미를 남길 수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을 못 보고 일을 하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은 특히 학자이자 교수인 제 친구마저 바보냐는 말을 해주기도 하지만 더 바보 같은 결정들도 워낙 많이 해봐서인지 최근엔 다들 그러려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글을 다 적어둔 출판 계약에도 제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글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계약을 파기하기도 했고 후속 프로젝트가 보장되어 있는 대기업과의 협업에서도 혹은 함께 일을 성공시켜 봤던 대기업이 다른 일을 의뢰해 와도 그 일에 제가 생각하는 만큼 의미가 없거나 제가 얻을 것이 돈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면 이상하게도 일할 의욕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의욕이 나지 않는 일이 성공할 리 없으니 이런 경우엔
클라이언트가 인류 기업이라 해도 과감하게 일을 거절하는데요. 그게 저를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분명 나은 결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팀에 돈이 없으면 제 소중한 친구이자 팀의 대표인 마비스가 돈은 자신이 해결할 테니 너는 우리 목표를 이룰 지식을 만들라며 끝없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저는 돈을 버는 시기보다 돈을 쓰는 시기가 더 긴 만큼 결국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건축가이자 조경가로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인 기업을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는 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거시적 관점에선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지금의 도시를 돌아보면 과연 저 같은 젊은 건축가까지 남들이 하는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얻는다는 것이 이토록 힘들어진 요즘 정말 이 문제에 건축가와 조경가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지 그들 또한 클라이언트가 시키는 일만 했으니 일을 시킨 건설사나 기관만의 문제인지 만약 건축가와 조경가가 진짜 전문가라면 스스로 나서서라도 더 나은 무언가를 보여줄 순 없는 것인지 고민이 많은데요. 물론 그런 와중에도 많은 건축가와 조경가들은 부자를 위한 일을 하며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이미 세상엔 부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말이죠. 반면 가난한 분들을 위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도 적지는 않은데요. 물론 사각지대가 계속해 문제가 된다는 안타까움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을 위한 높지 않은 사회적 지위와 문화적 지위를 가진 제대로 된 주거 건축을 고민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면 돌아오는 답은 대부분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을 할 뿐이고 그런 주거 공간마저 애초에 사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니 보통 사람들은 이를 건축과 도시가 가진 문제로 보지 않고 자신의 지난 삶을 깎아내리게 되는데요. 과연 이런 건축으로 가득한 도시가 정상인지도 의문이지만 그렇게 힘들게 사야 하는 주거 건축이 정말 진짜라고 할 만큼 제대로 된 가치를 담은 것인지 아무리 봐도 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아가 도시의 여가 공간들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존재해주는 것만으로 고마운 곳들이지만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다는 말 아래 어딘가 찜찜한 수준에 머무는 결과물들이 다수인데 그 속에 담긴 내용이 빈약한 것과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다는 말은 제게는 다른 문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여가 공간이라도 가까운 곳에 산다는 건 이제 보통 사람의 능력으론 거의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려 왔는데요. 결국 우리가 사는 도시는 보통 사람들이 마주한 문제에 너무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아닌가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건축과 조경으로 돈을 벌지 말자는 것이 아닌 같은 노력과 비용으로 분명 더 나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제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생각을 함께할 기업들을 만나며 시대의 주인공인 보통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 작은 생각에서 시작한 일은 기업들과의 연구를 거치며 이제 지식이 되었고 저는 다시 이 지식을 제 작품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제 작품들도 현실적으론 보통 사람의 재력으론 사기 힘든 가격대가 되긴 했지만 이런 현실의 문제들을 계속해 마주해야 언젠가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가구들 덕분에 우리의 한옥 기술을 부가가치 높은 작품으로 만드는 것엔 성공했고 그런 전통 기술이 문화재나 매니아들의 취미가 아닌 우리의 하루 속 일상과 함께하며 새로운 삶의 모습까지 만들어 냈는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더 큰 그림들도 그려볼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제 영상 중 슈레더 하우스에서 언급했듯이 이 생각과 지식들이 언젠가 건물의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나아가 도시를 채우는 스토리 가득한 풍경으로 발전하는 일도 그리 꿈 같은 일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노력하다 보면 생각보다 목표를 일찍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계력적으로 얼마를 버는지, 그리고 이런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리며 빠르면 다음 달이라도 이런 영상을 만들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